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가구의 수가 늘어난 거잖아.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 평균 가족 수가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난 거랑 1000만 명이랑 무슨 상관이야. 인구가 빠져나갔다니까, 인구가 유출이 됐다니까, 인구가 유출이. 네,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사용하는 숫자가 늘잖아요. 아니.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되면 200만 가구에서 400만 가구. 1, 2인 가구가 그러면 원룸 주택 수요 늘은 건 훨씬 더 많지. 오피스텔이랑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는 거는. 근데 지금 그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의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의 통계를 내면, 서울은 그래요.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재개발하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죠. 일반 분양이 늘어난 것은 소유권이 늘어난 거지. 100개의 소유권이 있었는데 여기가 조합원들한테 주고 나머지 분양을 하면은 소유권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은 주택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주택수가 늘어나면은 사는 사람도 늘어나야 되겠지. 그게 아니야. 예, 왜냐면은 그야말로 1, 2인 가구가 1, 2인 가구가 자기 소유권을 못 갖고 사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많으니까. 그 가족이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재개발이 될수록 서울시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재개발이 많이 될수록. 네? 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20, 30년 된 주택들이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세대가 밀집된 데보다는 다가구가 밀집된 데 재개발이 더 많잖아, 지금. 예? 그러면 다가구가 밀집된 데 재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가족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요, 그냥 자기가 서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랑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소유권이 없이 밖에 한번 나가면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아무래도 집가 상승률 자체가 좀 달라요. 한번 회복되면 물론 서울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FTA도 굉장히 큰 문제야, 사실은. 이게 FTA가 뭐냐면 뭐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잖아요. 그 니네 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자, 그런 뜻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방에 대한 제조업이 굉장히 어떤 제조업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했던 나라거든요, 사실은. 제조업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이 제조업이 거의 다 뺏기고 있어요.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 다 뺏겨버렸단 말이야, 지금. 캄보디아까지.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이 그 외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외국으로 다 나가는데 사람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회사만 떠나는 거야. 인력은 거기서 보충을 해. 관리직만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 노동자는 거기서 보충을 해.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결론은 지금 자영업 증가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도 FTA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자영업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자영업을 하려면은 망한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 떠난 도시에서는. 공장이 떠난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대리운전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또 사람이 많은 데로 몰리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 쪽으로는 계속 사람이 몰리고 도심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 거고 집값은 높고 근데 도심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 확충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네? 뭐 GTX 뭐 이런 것들 다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도심에 오기 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중심이 도심이야, 그냥. 뭐 GTX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뭐 동탄이 엄청 오를 것 같고 무슨 뭐 저쪽에 파주 쪽이 엄청 오를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도심이 더 올라. 우리가 뭐 분당선 처음 생겼을 때 분당선 종착역이 선릉역이었단 말이야. 예? 그리고 분당에서부터 타고 오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강남 사람들은 안 타고 분당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잖아요. 아침에 선릉역에서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리는 사람만 있지. 그러면 생활의 편의는 분당이 더 좋아진 거잖아. 근데 가격은 선릉이 훨씬 더 올랐어. 교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KTX 생기고 했을 때 우리 뭐 천안에서 용산까지 30분이면 오는데 천안이 엄청나게 올랐어야 되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KTX에서는 되게 둔감하고 뭐 GTX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다 난리를 피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야. 부동산 입지지. 그 낮에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냐 굉장히 중요해요. 낮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다는 뜻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낮에 상주하는 인구가. 밤에 상주하는 인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인구들이 아니야 사실은. 낮에 상주 인구가 많은 쪽에가 부동산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상주를 많이 하게 교통망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결론은. 그럼 중심은 결론은 뭐 도심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려면은 자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있는데 둘 다의 시세 그래프예요. 그냥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뭐 재건축도 뭐 이런 그래프를 띄겠지.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재개발도 이런 그래프를 띄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꾸준한 투자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하진 않아. 그냥 꾸준히 계속.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예? 정보에 대한 습득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자체가 한꺼번에 막 오르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한다 비로소 그때 팍 올라. 비로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비로소 팍 오르는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마 난 대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런 거라도 갖고 있어야지만이 뭐 역전이라도 할 거 아니야? 네? 맨날 뭐 우리 집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응? 팔아도 못 팔아. 왜냐면 갈 데가 없어. 왜 딴 동네가 더 올랐으니까. 역전을 하려면은 똘똘한 거 뭐 하나 아까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뭘 하나 갖고 있지 않아야 되냐라는 거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크게 규모가 있게 개발이 된다든지 또는 인기 있는 지역에 재건축에 하는 물건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의 돼야지 지부 하나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부동산 또는 뭐 부자라는 사람들 사업가 말고 그냥 내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애들 보면 집 하나 잘 선택한 거잖아 사실은. 예? 사실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역전을 하려면은 뭐 하나 어떤 행위를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행위를 안 해.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말로만 막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그냥 용기가 되게 없는 것 같고 성공 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몸에 대한 배인 것들이 있어요. 실행 능력이라든지.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실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일 시켜보면 사람들 얘가 성공하겠다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지만이 뭐 어차피 이리 그지되나 저리 그지되나 한번 질러보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이리 못 사나 저리 못 사나? 네? 그건 뭐 좀 움켜쥐고 있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던져볼 만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네?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잘해갖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굳이 제가 보기엔 세미나 듣고 뭐 방송 듣고 할 필요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 패턴을 유지하시면 돼. 예? 뭐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투자 자본이 있는 사람들, 자본이 많은 쪽에 우리는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많은 쪽에 정보도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룹에만 속하면은 신문 안 읽어도 세상 다 편하게 다 이해하고 살아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 자기 그룹이 어느 정도에만 속해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는. 예? 갑자기 옷 사러 갔다 막 깜짝 놀래. 또 옷은 뭐 자주 사러 갔겠어? 몇 년 만에 갔겠지? 깜짝 놀래. 막 옷값이 왜 이러냐 막 이러고. 예? 그쵸? 웃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몇 년 만에 갔더니 깜짝 놀래잖아 막 그죠? 잘
잘못 적혔나? 공이 하나 더 있는가 보다 막. 예.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자, 반포주공이든지. 음아파트 오늘부로 얼마인지 아세요? 네? 16억. 지금 호가 16억 다 올랐죠. 그죠? 이제 제가 다니던 치과 원장님인데 반포주공 2단지에서 치과를 하시다가 이제 거기가 레미안으로 바뀌면서 레미안 퍼스티지로 바뀌면서 여기 고속터미널 상가에서 김종원 치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보여줬어. 자기 분양가 관리 처분이 저랑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막 이제 하면서 저랑 상의를 했었는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개업을 하려고 반포주공 2단지 상가를 분양받았었는데 분양받으면은 건물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히지만 상가를 분양받으면 토지 가격 얼마, 상가 건물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잡혀요. 거기서 분양 가격을 봤더니 토지 가격이 200만 원, 건축물 가격이 1,300만 원으로 돼 있어. 근데 감정평가 관리 처분을 했더니 토지 평가 금액이 10억 얼마가 나왔었어. 결론 뭐냐면은 30년 동안 토지 가격이 500배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500배가. 자, 음마아파트 가격. 음마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자, 1980년도에 이제 대졸 초입 15만 원일 때 2,2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어요.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2,500이라고 하지만. 근데 2017년도에 지금 오늘 시세를 봤더니 대졸 초입은 300인데 16억이야, 16억. 예? 그래서 소득은 20배 증가를 했는데 집값은 64배를 증가했어요. 잘못된 것 같지, 여러분들이 보기엔. 되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잘못됐으니까 잘못되게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됐으면은. 이 소득의 일부가 막 눌러주지도 않죠. 소리 들어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 바꿀 때가 됐어 보니까. 이게 센서가 고장났잖아 이제. 저 버튼이 없는 옛날은 버튼을 눌렀잖아요. 예? 저 잘 안 눌러져요. 저기 오래되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버튼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었잖아. 버튼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에 누르면 여기에 센서가 있었잖아요. 지금 모든 터치스크린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X값과 Y의 값이야, 이게. X값이 Y의 값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내 손가락이 어디 닿냐를 읽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오래되면 이게 이 전류가 고장나, 이게.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새 핸드폰을 갖고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집값 상승이 이제 64배가 됐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왜냐면은 소득의 일부가 그 집을 사는데 쓰여지는 거면 소득보다 낮은 상승을 이뤄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건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거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야. 그거는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소득 상승률이야, 이거는. 노동자인데 집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상승률은 이거랑 전혀 달라요. 전혀. 이재용이가 왜 조사받아? 60억 증여받았는데 지가 지금 재산이 8조잖아, 8조. 그러니까 조사 안 받아, 지가? 60억 증여받았잖아요. 근데 재산이 8조라니까 지금 걔 소득 증가율은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지만 집값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이 기사가 왜곡되게 느껴지는 거는 항상 노동자 측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 뭐 8대2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체 재산의 20%를 아니 전체 재산의 80%를 상위 20%가 갖고 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양극화가 되면서 전체 재산의 90%를 10%가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조사해야지. 왜 얘를 조사해? 90%를 갖고 있는 애들 거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인구의 90%를 조사하냐라는 거야. 여기서 오류가 나버리는 거야.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끼기 위한 흉내를 내는 거지. 얘네들이 하는 것만큼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동자로만 있지 않고
얘네들 하는 것처럼 뭐를 하나 사는 게 비슷하게 가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못 될지언정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최하위의 인간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최하위의 인간으로만. 그죠? 임금 상승, 그게 상승이에요? 임금 협상? 협상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임금 상승 뭐 5%뭐 직장 다닌 사람, 여기 혹시 직장 월차 내고 오신 분? 없어요? 임금 5% 상승했어. 애가 한 10% 더 컸는데?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10% 더 늘어났고 내가 사회적으로 10%가 더 늘어났어. 사회적인 내가 품위 유지비가. 그러니까 월급 상승을 한 만큼 월급 상승한 만큼 모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했으면은 상승 전이랑 내 삶이 상승 전에도 난 그만큼만 들어갔어야 돼. 상승 전만큼 들어가고 상승한 거는 내가 저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월급 늘어나봤자 모든 게 더 비용, 인플레이션도 일어났고 그냥 인플레이션에 따른 일반적인 상승뿐이라는 거지. 근데 너무 올랐다. 집이 뭐 잘못된 것처럼 막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 사실. 선대인이가 요즘에 되게 선대인 아세요? 선대인이? 그죠? 집 없는 사람들이 다 되게 좋아하는 애.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예? 안 나오잖아요, 걔는. 집이 오르면 절대 안 나와. 잠깐 떨어질 때 잠깐 나와.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걔 집 샀어. 걔 집 안 사고 버티다 집 샀다니까요. 도저히 걔도 쫓겨나고 못 사는 거야, 이제. 일산에서. 걔 집 샀어요. 대출도 좀 받았어.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 이제는?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 선대이 집 샀어요. 뭔 소리야. 못 나오잖아. 쪽팔려갖고 요즘에. 자, 소득 상승률은 노동자의 상승률만을 고려해서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통계 오류라는 거예요. 통계 오류.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적금하면 그 돈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적금해서 집 사신 분. 적금해서 뭐 하신 거 있어? 뭐 더 할 수 있어요? 적금해서? 이제 세상에 돈이 적금을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소득이. 일반 소득의 이상인 사람들은 적금으로 가능해. 세상에 돈이 요만큼 있다가 세상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세상에 돈은 계속 늘어나요. 우리나라 예산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400조가 넘어가고 계속 늘어나. 돈이 이만큼 늘어나. 그러면 세상에 돈이 이만큼인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요만큼이야. 예? 요만큼에 내가 적금을 하면은 늘어난 비율대로 요만큼 플러스 되는 것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면, 물론 뭐 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 적금을 들고 나서 우리가 적금을 탄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뀐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적금 들기 전에 그 원금과 예? 만약에 적금 후에 탄 돈을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더 나아진 게 별로 없어. 세상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뭐 막 적지 마세요. 뭘 적어요 자꾸. 사모님 많이 적으시다 맨날 앞에 앉아갖고 올 때마다 막 적어 이렇게. 적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치매도 안 걸리고. 근데 뭐 이게 아카데미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만 대강 하고 가시면 돼요. 꼭 전은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김학주랑 헷갈릴까봐 그런 거. 김학주랑 헷갈릴까봐.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섬이 이렇게 있었어. 섬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우성이가 섬에는 10,000원이 있었는데 전체 10,000원이 있었어요. 내가 10,000원을 몽땅 다 갖다 썼어. 대출 금리 5%에. 그래서 내가 일을 5%를 갚으려고 배를 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갚을 수 있어 없어? 내 있는 돈 다 갖다 썼는데 어떻게 갚아? 돈을 다 갖다 썼는데